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박영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감기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감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네. 들어와서 얘가 자리를 잡을까 말까 네. 하고 있어서 조심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걸리셔도 됩니다. 예, 이제 네. 예전에는 아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안 그런가 봐요. 왜 그럴까요? 감기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박영하 원장께 듣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기는 한의학으로는 뭐라고? 그냥 감기인가요? 감기 혹은 감모라고 불렀죠. 네, 그리고 그 증상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옛날 이름으로는 상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상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한이라는 것은 상했다는 뜻의 상자에다가 한사,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에 상했으면 상한, 바람에 상했으면 상풍,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리고 뭐 더운 때에 상하는 것도 한서라고 해서 상서라고 해서 상자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감기를 의미할 때는 상풍, 상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말을 했죠. 예. 그리고 한의학의 텍스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보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나 한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한의학의 텍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기에 대한 예, 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감기에 대한 책이긴 한데, 물론 그 한의학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네. 넓은 법인까지 외연을 넓히기 때문에 감기 책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주 감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최근에 왜 그 사스, 조류독감 뭐 네, 이런 네. 것들처럼 아주 심한 독감,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키트를 그때부터 마련해서 치료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기라고 하면 한의학에서 옛날에 그 우리가 보약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상식이 있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한약은 나중에 효과가 발휘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감기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양방의 약과 비슷한 속도로 치료가 되는 수준에 있으니까 네. 감기가 걸리면 한의원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감기 치료가 가장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이죠. 쉽다고 하셨죠? 네. 예. 보통 감기가 이제 기온이 급하게 변할 때 몸이 네.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걸리기 예.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감기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면역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면역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 특히 지금처럼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그럴 때 면역이 저하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는 정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기가 우리 몸에서 많으면 사기,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네. 그것처럼 내 몸의 기운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냐 이것을 따지고요. 그것 때문에 양방의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의학에서는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든 물리쳐서 내보내자라는 개념이 네.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이 전기가 충분하면 들어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들어오고 나서 조금 이따 나아겠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감기 걸리면 네. 몸이 으슬으슬, 네. 목이 아픈 사람, 코가 많이 막히거나 네. 재채기, 기침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네. 몸이 어떻게 돼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거나 네. 혹은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양경, 태양경, 뭐 양명경, 네. 뭐 방광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락에서 어떤 부분에서 침범이 사기가 들어와서 네.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감기의 그 양상이 틀려진다고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목감기가 유독 잘 걸리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코감기, 몸살 감기 이런 식으로 잘 걸리는 분들은 그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체질적인 성향과 그리고 어떤 경락을 침범해가지고 정도가 어떤 식으로 됐냐에 따라서
몇 단계로 구분을 해서 감기약을 따로따로 처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양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생제, 뭐 소염제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약에서는 사람들마다의 체질과 이 사람의 어떤 경락에 따른 그 증상의 정도와 정도의 깊이에 따라서 네. 구분을 해가지고 약을 처방하고요. 모지방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리면 거의 다 침 맞으러 가는 곳도 있습니다. 네. 어떤 지방의 풍습에 따라서 네. 그것처럼 침 치료도 그 경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감기 일다 그럴 경우에는 뭐 경락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어제라든지 태연이라든지 이런 혈자리 폐 쪽에 관련된 혈자리를 좀 건드려주면 콧물이 금방 멈추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몸살 감기다 마찬가지로 곡치라든지 이런 네. 혈자리들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낫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혈자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코가 막히거나 할 때 여기에 침을 넣어서 뚫어주는 게 아니라 손에 코가 막혔을 때는 예. 합곡이란 자리하고요. 네. 족삼이란 자리를 세게 강하게 족삼은 어딘가요? 다리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손을 다리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이- 해야겠네요. 네. 그 바깥 뼈가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데 네. 바깥쪽 뼈 라인에 종아리 바깥쪽. 우리가 등산을 많이 네, 하면 예. 왠지 그 왜 단단해지는 단단해지는. 부위 예. 있죠. 예. 그 경락 자체에 있는 혈자리인데 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족삼이란 자리가 워낙 그 습한 것을 없애주고 소화 기능 중에서 소장 위장, 소장, 대장 이런 소화기들을 잘 움직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 일본에서는 워낙 습기가 많잖아요. 네. 그 습기를 다스려주는 혈자리로서 유명하긴 한데 족삼리에 뜸을 몇백 장을 뜨면은 수명이 늘어난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군요. 그것처럼 그 자리랑 합곡이라고 해서 많이 아시죠? 네. 그 자리를 같이 강하게 자극을 해주시면 코가 일시적으로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면역으로 얘기하시나요?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네. 1년에 한두 번 뭐 많으면 3번 정도 어떻게 이제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 네. 그 날씨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사람이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컨디션 저하, 면역 저하는 갑자기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1년에 한두 세 번 정도는 걸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질문처럼 너무 여러 번 걸리거나 네. 그런 사람들 면역력 일단 저하라고 볼 수 있고요. 감기가 반복해서 걸리면 코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만성비염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이상하게 자주 그 감기에 감촉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네. 내 면역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감기가 걸렸을 때 상태를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한의사나 의사나 다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고 감기에 걸렸을 때를 오히려 더 저는 뭐랄까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요. 사람이 조금 아파봐야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예, 내가 관리를 어디가 하거든요. 약한지도 알고. 네. 예. 그리고 기침 감기가 걸렸다. 네. 내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복식호흡을 일부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내장을 잘 움직이는 운동들도 예를 들면 승마 같은 운동을 해서 강하게 장을 자극하면 예. 괜찮은데 그런 운동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 그렇기 기침하면 때문에 내장이 기침을 하면 움직인단 말씀이세요? 내장이 다 움직이죠. 운동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우, 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면 왜 막 갈비뼈 막 예, 등 힘들죠. 이런 데가 막 다 당기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침을 하는 게 기운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것이긴 한데 네. 이왕 걸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좋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이겨내갈까? 보통 감기가 일주일 동안 앓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만큼 아파서 일주일 동안 지낼 것인가 한약이나 이런 처치를 받아서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일주일을 보낼 것인가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네, 보셔야겠고요. 그분들은 확연한 면역력 저하죠. 그 코감기가 자꾸 걸리면 비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증상별로 그럼 악화돼서 다른 병으로 그 예를 들면 코감기는 비염으로 많이 네. 발전을 하고 기침 감기일 때는 기관지염을 거쳐가지고 그 알레르기 증상이 겹치게 되면 네. 천식 같은 질환도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몸살 같은 경우가 오래 가는 경우는 잘 드문데 없죠. 예. 항상 몸살기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몸살이
뭐 나한테 그냥 달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운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는 그냥 단순하게 만성 피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모든 병은 아주 큰 병들도 처음에는 감기처럼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감기로 끝날 것인지 계속되는 질환일 것인지 감기가 걸렸을 초기 당시에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 감기일 때 일주일 정도 앓고 뭐 길면은 1, 2주 정도 앓고 나서 없어진다면 감기겠지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조금 더 큰 질환들이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 한방에서 그럼 감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떤 약재를 쓰시고? 네. 일단 그 몸살 감기에 관한 관점을 조금 바꾸시라고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제가 기침 감기일 때도 내장이 운동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조금 돌려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네. 몸살 감기나 우리가 열이 나는 감기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해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열이 나면. 집에 있는 경우에 열이 날 때 그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에서는 열이 굉장히 많죠. 네. 잦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애들 자체가 초등학생 이하 애들 자체가 원래 열 덩어리이기 때문에 열이 나면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열이라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난주에도 질문하시면서 저한테 다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시고 좋은 거. 왜요? 내 몸이 그 이겨낼 시간을 갖는 것. 네, 네. 일단 반 정도는 맞췄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 컨디션 안 좋아요. 스티커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다시 이야기하면 통증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물으면 네. 물론 나쁜 거죠. 네. 아프니까. 네. 근데 그 통증이란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통증이 왔다면은 손가락을 쉬어줘야지 낫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 자체는 나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통증이 없으면 계속 손가락을 쉬지 않고 움직이겠죠. 예. 그러다 보면 여기가 부러지거나 더 큰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우리가 온도라는 것을 크게 나눠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 나는 것, 네. 그다음에 따뜻한 것, 시원한 것, 차가운 것, 완전 식어버린 거죠. 예. 그것을 구분했을 때 위쪽을 생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밑 아래쪽 그러니까 냉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안 움직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살아있는 생기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항상 따뜻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차가운 것을 가지고 생기가 돈다 얘기하지 그러지 않죠. 않죠. 근데 이 생기에 문제가 생겨서 나쁜 것이 쳐들어왔다면 이때는 어떤 작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열을 내게 됩니다. 네. 이 열을 내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나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들이 동원되는 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나는 것이 물론 열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뭐 물론 아프고 귀찮고 하지만 내가 생기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서 자꾸 이제 싸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이때 그러면 이 열을 없애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될까요? 오히려 더 조장해줘야 될까요? 이것이 한의학의 가장 큰 감기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예.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직까지 없다면서요. 발명되지 않았다는 네.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직접 공략하기보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의학에서 가장 큰 핵심 개념이 뭐라고요? 내 몸에 전기, 좋은 기운이 많으면 나쁜 사기를 물리칠 수 물리칠 있다라는 수 있다.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온도 중에서 열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생기를 망쳐서 열을 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더 열을 조장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해열제처럼 열을 식혀버리는 치료법도 있고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열을 조장해서 열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열치한처럼 해열제 같은 약을 줘서 열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때는 상황이 틀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다시 약을 써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 열이 아주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약재 쓰십니까? 열이 많이 날 때는 인삼 같은 약재를 쓰기도 합니다. 인삼 열 오르는 거 약재 아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인삼은 따뜻한 약재로 구분을 하고요. 네. 이때 따뜻하게 전기를 북돋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냉하게 만드는 약재도 있습니다. 열이 많이 오를 때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해열제처럼 우리가 열을 식혀버리는 약을 쓸 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황련이라는 황련. 약제를 많이 씁니다. 네. 네, 아니요. 노란 약제인데 네. 아주 씁니다. 네. 그리고 열을 식히는 약제들은 대부분 다 쓴맛이 많이 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쓴맛이라고 하면 보통 나물에서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나물 종류를 조금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부위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몸살 감기가 날 때는 등 뒤가 막 으슬으슬해지고 네. 뻣뻣해지죠. 네. 이럴 때는 갈근, 갈근, 칙, 예, 같은 약재들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몸살이 조금 더 심해지고 특히 목 주변이 뻣뻣해질 때는 모과라는 약재를 많이 씁니다. 갈근 같은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뽑아내면서 네. 근육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모과 같은 경우에는 전신의 근육의 피로를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목 감기일 때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기침 감기일 때는 네. 은행이나 길경, 다시 말해서 도라지 같은 도라지. 약재들 많이 쓰죠. 예. 그다음에 콧물 감기처럼 코가 막 생기거나 뻥 뚫리지 않거나 막혀 있거나 네. 이렇게 해서 힘들 경우에는 세신이라는 아주 조금 열한 약재를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뻥 뚫리고요. 그 경우에 몸살 감기나 코 감기나 이렇게 겹쳐 있다고 할 때는 계피 아시죠? 네. 그것의 가진 계지라든지 몸통인 육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감기를 예방하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생강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예. 생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전기인 생기를 북돋아주는 약재로 아주 예. 좋고 무난한 약재이기 때문에 뭐 물론 감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드셔도 좋은 약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진 좀 볼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건 저희 한의원에서 그 어떤 훌륭한 환자분께서 직접? 네, 직접 생강과 예, 대추를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만드신 생강대추 차. 해가지고 예. 꿀도 좋은 곳에서 아, 구하셨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차를 담아주신 겁니다. 네. 이런 차들을 항상 응용하시면 좋겠죠. 네. 제가 이 민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약을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면 이런 데다 응용을 하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배중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배를 먼저 꼭지를 따내고 속을 이렇게 파낸 다음에 가서. 한약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아, 이건 한약재군요. 이 한약재를 네. 요즘 과립 형태로 네네네. 해가지고 많이 본 이제 적 간편하게 있어요. 복용할 수 있도록 예. 처방을 합니다. 예, 그 안에는 조금 전에 생강대추차처럼 이런 약재들이나 모과나 은행, 뭐 갈근, 뭐 자기 상태나 네네. 체질에 따라서 약재를 집어 넣으시고요. 또 약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또 한약재를 뭐가 넣을 수도 들어간 있고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뚜껑을 덮는 거죠. 네. 아, 약재가 이건 아니고. 약재가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요. 또 뭐 조금 대추. 전에 그것을 꽉 채운 겁니다. 예. 채워가지고 한 넣고 또, 다음에 예, 예. 뚜껑을 닫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물을 뚜껑 바로 밑에까지 부은 다음에 끓이는 거죠. 네, 중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물이 한 반 정도 졸아들 때까지 중탕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있는 내용물과 다른 물들을 섞어서 네. 음용을 하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감기가 걸렸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게 나실 그리고 수 원장님 있고요. 중탕하면 속 안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그쵸. 안이 물이 되잖아요.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바깥에 졸아든 물도 같이 먹는 거예요. 어차피 그 다른 들어갔다 물을 나왔다 섞어서 하는 먹는 거니까. 네, 같이 드셔도 되고 뭐 저는 심지어 그냥 그 안에 있는 배까지 다 먹고요. 아, 그렇군요. 예,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일에 싸가지고 하는 네.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배 자체가 우리 몸에 수분을 그 많이 제공을 하면서 기침에 좋다고 예, 이런 하죠. 그 증상의 없애주는데도 네네네.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를 많이 쓰고요. 네. 무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도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 배가 아주 단 무 맛이잖아요. 무에다 단맛을 첨가하면 배 네네네. 같은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약재 중에 총백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우시죠? 네. 파밑둥입니다. 아, 그렇군요. 파밑둥 흰 뿌리가 예, 예. 굉장히 감기에 좋고요. 네.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특히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파밑둥 보통 툭 한 다음에 쓰레기통으로 네네네. 날려버리시죠. 그걸 그 모아놨다가. 모아뒀다가 겨울에는 감기가 걸린다 싶으면 파밑둥, 배 이런 것들을 생강 뭐 이 정도를 음식 같지만 어쨌든 약효가 나는 부분들인데 네. 음용을 하시면 코가 시원하게 뚫리고 땀이 살짝 나면서 몸살 감기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민간요법 또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중에서 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목 뒷덜미를
보호하라는 거고요. 예. 그것 때문에 스카프, 머플러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등산을 가실 때나 야외 생활을 하실 때는 뭐 모자를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옷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목 뒷덜미만 뒷덜미를 보호를 해줘도 굉장히 목 뒷덜미를 뭔가로 보온했을 때 우리 몸의 체온 자체가 손실을 하는 게 1도에서 2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네. 우리 몸에서 1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사실 2도 이상 차이가 나면 몸이 굉장히 이상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1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몸의 체온 자체가 살짝 그 0.5도에서 1도 사이로만 높아진 상태. 네. 우리가 몸의 체온이 36.5도가 보통 기본 체온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36.5도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을 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네.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면역력 저하죠. 네.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올려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가 생기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예. 구분 짓는 건데요. 예. 냉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기가 떨어져서 몸의 에너지가 대사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차가운 것은 말 그대로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꼭 지키셔야 되고 예. 그중에서 감기로만 따진다면 목 뒷덜미의 온도를 높여주고요. 우리 몸의 체내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은 2, 3배가 높아지고 1도만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몇 배가 더 떨어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체온 조절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습도도 어떻게 보면 온도와 맞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약간 건조하지 않은 상태 상쾌한 상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온도도 유지가 잘 됩니다. 근데 습도가 우리 이 공간에서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집안 같은 경우에 방을 본다면 네. 방에서 이 사각형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면적 안에 한쪽 벽면은 전부 빨래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습기가 유지돼야 됩니다. 보통 제가 습도 유지하라고 해서 빨래를 하나 걸어두세요 하면 수건 하나 달랑 걸어두시고 그거 안 돼요. 모자란 걸로. 그거 걸었는데요라고 얘기하시면 네. 모자란 거죠. 네. 거의 한쪽 벽면 자체를 할 정도의 돼야 되고요. 네. 그래야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습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들. 안 좋은 성분 예.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요. 네. 뭐 빨래를 하시든 가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가습기들이 요즘 꽤 많던데 네. 그런 것들을 응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로스로 막 해가지고 네. 물에다 담궈두면 증발률이 훨씬 더 빠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가습을 조금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당연히 따뜻한 것을 드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생강차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공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하루에 생강 3쪽을 꼭 먹으라고. 네. 그런 차들을 평소에 허브티 같은 느낌으로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생강차를 차갑게 마시는 건 도움이 안 되죠. 글쎄요. 생강의 자체가 원래가 기온이 따뜻하고 아주 네. 조금 매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갑게 해서 드셔도 되긴 하지만 예. 겨울철에는 굳이 차갑게 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름철이 할 때도 저는 항상 어떤 상태에서도 따뜻한 걸 드시라고 주문을 드리는데 네. 또 사람이 그럴 가끔은 때. 차가운 것을 드실 때도 있죠. 네. 그럴 때는 뭐 생강차 같은 것을 약간 시원하게 해서 대추도 조금 넣고 꿀도 넣고 해서 맛있게 드십시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귤 많이 먹고 귤 껍질 아, 네. 다 말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차로 먹는다고. 네, 귤 껍질이 요즘 농약을 안 쳤다는 상태 라면. 하에서 가정하에서 요즘 제주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의사 한 분도 제주의 어떤 밭을 하나 어떻게 가지시게 예, 되셨는데 예. 우연하게 거기에 감귤이 많이 이제 심어져 네, 있었대요. 네. 근데 이분이 뭐 한의사니까 농사를 지을 여력은 못 되고 그냥 방치농업이라고 네, 네, 표현하시는데 한약재 남은 찌꺼기만 거기 가서 붓고 그냥 놔뒀답니다. 네, 거기서 약을 안 나오는 치고. 귤을 저희 동료들끼리 나눠 먹고 물론 예, 예. 사례는 드리죠. 예. 네, 근데 나눠 먹고 하는데 거기 나온 귤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또 시켜 먹어야 되겠네요. 거기 있는 껍질을 까가지고 네. 농약 전혀 없으니까 까가지고 말려뒀다가 그 귤 껍질을 진피라고 부릅니다. 네. 귤의 종류가 한 30가지가 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 예. 원래 진피라고 하는 것은 제주산 귤 중에 산물이라고 부르는 귤이 있습니다.
그 약간 껍질이 두껍고 두꺼운. 과육을 조금 먹기 힘든 상태의 네, 귤이 네. 있는데 그 귤 껍질이 가장 약효가 좋긴 하고요. 물론 뭐 그런 귤 껍질 자체를 구하기 힘드시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조생 뭐 이런. 예, 조생귤이나 뭐 그런 귤 껍질 혹은 뭐 예를 들면 유자라든지 네.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종류잖아요. 아, 탱자마 네, 마찬가지로 네. 동그랗고 노란 그런 레몬이라든지 그런. 상태의 네. 껍질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말려서? 네, 말려가지고 잘게 썬 다음에 네. 아까 저기 보여드린 것처럼 네. 잘게 썰어서 한 4g 정도 생강도 그 정도 약간의 대추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속이 조금 부대끼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약재들의 진피나 생강의 한 10%나 20% 정도만 그렇군요. 넣으시고요. 예. 꿀 조금 넣으셔가지고 드시면 진피 같은 경우에 소화기를 그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가 안 좋게 되면 몸살이 더 심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몸살 감기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우리 박영환 원장님의 감기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